다른 지역보다 겨울이 따뜻한 울산. 이맘때면 백이민족인 우리와 닮은 동물이 찾아오곤 했는데요. 이제는 그 이야기만 전해오는 마을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벌써 12월이라니 세월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연말이 되면 네. 정말 바쁘거든요. 그런데 울산에는 특히 바쁜 일이 많아요. 왜 바쁜 일이 많을까요? 손님을 맞이해야 돼요. 어떤 손님이요? 울산에 겨울이 되면 찾아오는 진객, 떼까마귀를 비롯해가지고 울산에 겨울철 새들이 오는데 여기는 아주 옛날 한민족과 연관된 겨울 진객이 왔어요. 누굴지 궁금한데요. 힌트를 하나 줄까요? 네, 힌트 주세요, 선생님. 자, 이건 뭐요? 500원짜리 동전이잖아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바로 학이네요, 선생님. 그렇죠, 학. 네. 이 학이 바로 울산의 겨울 진객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울산과 학이랑 좀 연관이 있나 봐요. 아주 연관이 많았죠. 안타깝게도 지금은 다 사라졌는데 오늘은 이 학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마을, 그 마을을 한번 찾아서 가봅시다. 네, 함께 가보시죠. 네, 그럽시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옹산공단에는 다양한 공단이 들어서 있는데요. 불과 50여 년 전만 해도 지금과는 달리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뒤에 보니까 회항마을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회항마을은 어떤 마을인가요? 회학은 항남이라는 이름, 항남리로 지금 불리고 있거든요. 이 항남리는 바로 이 해학의 학자의 근남리라는 그것의 남 합쳐가지고 부르게 됐는데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항남이라는 지명이에요. 여위에 근암산이라고 있거든. 이 근암산에 아주 거대한 세력이 한 2000년 전에 있었다는 거죠. 신라에 나중에 복속되고 난 다음에는 신라 화랑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활쏘기 연습을 하는 군사훈련장이었어요. 그 정도로 이곳에는 군사시설 그리고 화랑들이 놀 정도로 아주 좋았던 것, 그리고 그 앞에 겨울만 되면은 이곳에는 학이 많이 왔던 것, 또 이곳의 특산물 중에 하나가 옛날에 황토였다고 하거든요. 토질도 되게 좋고 여러 가지 물산도 풍부했던 곳, 그런 곳으로 알려졌던 곳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1974년에 여기 온산공단이 조성되면서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 다 이주를 했죠. 그때 1970년대까지 오던 학들도 다 떠나버렸어요. 그전에는 겨울마다 학이 상당히 많이 날아왔는데 그 이후에는 학을 볼 수 없는 그런 슬픈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온산 산업단지로 선정되면서 마을의 옛날 모습은 찾기 힘들어졌는데요. 하지만 삼국사기에 마을 이야기가 기록돼 있는 유서 깊은 곳입니다. 학의 마을이었다고 했는데 완전 공장 지역으로 변해버려서 이 학의 마을이었다라고 믿기지가 않아요. 전혀 믿기지가 않죠. 네. 우리가 오늘 그 울산실록에서 다루는 부분이 현재 와 있는 학이 아니고 옛날의 학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학은 이미 좀 사람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겨울철새가 아닌 거죠. 슬아씨가 입고 있는 이 한복 위쪽으로 해도 학예의 문양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십장생이니까 그 학처럼 이렇게 그림으로 남고 사진으로 남아 있거든요. 하지만 울산은 예전에는 학의 고장이었죠. 바로 이 동네 마을 이름이 회학이었잖아요. 이 회자는 회전한다 할 때의 회자거든요. 학은 두루미를 뜻하는 학이고 그 두루미 학이 돈다 이런 의미를 가진 게 회학 마을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무려 1000년이 넘었어요. 엄청 오래됐네요. 그렇죠. 신라 8세기에 가장 번영을 누릴 때 왕이 흥강왕인데 이 흥강왕이 처용암에 와서 놀다가 경주로 돌아가는 저녁 무렵에 이 동네의 하늘에서 가득하게 돌고 있는 학을 만났어요. 그 경간에 놀래가지고 이 흥강왕이 돌회자에
학자를 넣어서 해학마을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정도로 학은 굉장히 울산 사람들하고 친연합니다. 특히 울산에는 학과 관련된 지명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갔던 학성공원, 맞아요. 그 학성공이잖아요. 학성공, 학남, 회학 되게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울산은 신학성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던 학성의 뿌리가 있거든요. 네. 그 박윤웅이라는 고려 말의 장군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금을 두른 쌍학을 타고 내려왔다. 신두산에 내려왔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 지명이 학성이 됐다 하거든요. 방구대 안각화 쪽에 대곡천에도 학을 그려놓은 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학은 울산에서 굉장히 귀중한 존재고 상징적인 것이고 정체성과 관계되는 곳입니다. 공단이 들어서기 전 이 마을에선 먹이 활동을 하며 하늘을 휘 날아다니던 학을 자주 목격할 수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은 이제 울산뿐만 아니고 이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를 상징하는 새거든, 겨울 새거든요. 아주 어릴 때부터 이 학과 친하게 지냈던 해학, 학남 이쪽 가까운 뭐 두왕 이쪽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그 사진 작가, 겨울 새만 주로 촬영하시는 사진 작가 한 분이 계셔요. 네. 그분을 한번 오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잠깐 네, 해주시죠. 생태 사진 작가 황종주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황 작가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어린 시절에 학을 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학을 제가 어릴 때 네. 그 아버지랑 여기 5대 5천 하루 부곡동 아래쪽에 네. 습지에 네. 물고기를 잡으러 자주 왔었어요. 네. 그때 아버지가 하얀 새를 보고 저게 학이다, 학이다 하고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키가 상당히 컸고 색깔이 하얗고 꼬리 쪽은 좀 검은색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학을 찍으러 다니신 이유를 뭐 여쭤본다면요? 뭐 다 잘 아시다시피 울산은 학의 고장이잖아요. 네. 근데 이미 학은 다 사라졌고 어떻게 보면 울산의 정체성인데 그걸 다시 한번 일깨워보는 차원에서 학을 한번 찍어서 알려보자. 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태화강이나 해화강에서 사진을 자주 찍는데 시민들이 제가 사진을 찍고 있으면 시민들께서 그 울산의 태화강에 많이 있는 백로를 보고 다 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 이건 뭐가 잘못됐다. 바로 알려보자 해서 저는 학을 찍으러 전국을 다녔죠. 이번 기회에 백로와 학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 확실하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학에 대한 기록들 많이 해주시고 좀 바람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죠. 지금 아마도 이게 울산에 다시 학이 돌아오기는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울산에 학이 있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는 그 강원도 삼척에 가면은 그 학 힐링 센터가 있거든요. 아주 큰 게이지를 지어놓고 거기에 다양한 학들이 있습니다. 울산도 학 보건 네. 프로그램을 만들어 뭐 그런 싶다. 복원을 좀 그런 복원이라도 해줬으면 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황 작가님의 바람이 곧 실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울산에는 학자가 들어간 지명만 20여 곳이 됐는데요. 정말 학과 인연이 깊은 도시죠. 심지어 생태 관광 아이콘으로 가장 선호하는 동물로 학을 꼽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흔히 백로랑 학이랑 좀 많이 헷갈려 하는데 학은 또 어떤 새이고 또 어떤 차이가 있나요? 태양에서 만나는 하얀색의 새는 백로입니다. 백로는 여름철 새고요. 백로는 목이 구부러지거든요. 학은 머리를 절대 구부리지 않죠. 엄청 고고하네요. 네, 그래서 학을 두고 흔히 이야기하는 고고함, 우아함, 깨끗함 이런 것을 상징하고 그래서 우리 백이민족하고 잘 통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학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또 학은 무리지어서 다니죠? 그렇죠. 학은 무리지어서 다니기도 하고 개별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종류의 학이 한 15종류가 있어요.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단정학, 머리에 빨간 것을 두고 있는 단정학도 있고 잿빛을 하고 있는 제두루미도 있고 이 15종류의 학을 두루미를 한 30년 동안 추적해서 관찰하면서 연구한 국제 두루미 재단이 있어요. 이 재단에서 우리나라 철원과 그리고 한경남도 이쪽을 중심으로 한 두루미 루트, 두루미 복원 사업 이런 것들을 전개한 적이 있고 우리나라의
학의 어떤 생태 습성 이런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전에는 울산에 왜 학이 많이 왔나요? 예전에는 울산에 학이 살 수 있는 환경이 그만큼 좋았다는 거예요. 울산은 영남 알프스가 둘러쳐 있고 5개의 강줄기가 동해 바다로 흘러가거든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습지, 가장 대표적인 동천강 아래 그리고 삼산벌 이쪽에 습지가 있었죠. 그 외양강 하구에 습지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습지가 많고 산이 주변에 있고 이러니까 두루미가 살기에 굉장히 좋았고 갯가의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잡아먹으면서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 두루미들이 많이 날아왔던 겁니다. 산과 바다, 강, 습지가 펼쳐져 있던 울산인 사람뿐만 아니라 학이 살기에도 좋았던 곳인데요. 특히 이 마을에 학들이 많이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옛날 회양 마을에는 왜 그렇게 학들이 많이 찾아왔었나요? 지금의 해양마을, 이 온산 쪽을 보면은 정말 공장밖에 안 보이죠. 네. 근데 지금 이거 보면 남아있는 자연 환경들을 보면 옛날에 참 어떤 곳이었다는 짐작이 됩니까? 사실 짐작이 잘 안 돼요. 그렇죠. 네. 예전에는 이곳이 정말로 멋진 곳이었어요. 저 영남 알프스에서 내려오는 그 많은 산들이 문수산 아래에 작은 산들로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낙동정맥이라고 하는데 이 낙동정맥의 마지막 자락에 근암산이 있었고 이 근암산 옆으로는 해화강이 흘러갔어요. 이 해화강이 흘러가는 이쪽이 온산 앞바다로 흘러가면서 만들어 놓은 더 넓은 평야지대, 온산평야, 섭지 이런 것들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었거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날아오던 학들이 제일 안정된 곳에 정착해가지고 먹이를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을 이곳으로 택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학이 모여들었고 학이 여기서 보금자리를 많이 찾았던 곳이 울산이었던 거죠. 이 해양마을뿐만이 아니고 울산의 곳곳에는 학들이 무리지어서 생활을 했던 것이죠. 멋진 모습을 보여줬던 학들은 겨울이 되면 마을을 찾아왔지만 이젠 그 흔적조차 찾기 힘든데요. 학이 사라진 사연이 있습니다. 여기가 학이 그렇게 많았는데 갑자기 학이 사라진 이유가 있을까요? 한반도에서 학이 사라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일제강점기 때 학이 엄청난 순환을 당했어요. 어떤 또 순환이 당했을까요? 일본은 자기들의 국조 학을 생각했거든요. 늘 네. 자기 일본 국기하고 닮아져 있고 일본 국기가 하얀데 빨간 거 하나 있잖아요. 네. 그게 단정학의 모습하고도 담겨 있고 그러니까 학을 굉장히 귀중하게 다뤘어요. 근데 한반도에 있는 학들은 자기들이 멸시를 한 거죠. 옛날에 일제강점기에 학슬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지팡이가 있었어요. 한반도에 날아오는 그 겨울철새 학을 잡아다가 그 다리를 부러뜨려서 지팡이로 만들었어요. 이 학슬장이 바로 학으로 만든 지팡이를 뜻해요. 그 정도로 학슬장이 굉장히 많았거든. 그건 뭐냐면 다 학을 죽인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만 탄압을 받은 게 아니고 우리 땅에 날아오던 학도 탄압을 받았어요. 그렇게 한번 실현을 당했고 두 번째는 울산 같은 경우에 1974년에 온산공단이 완전히 개발되면서 이 땅이 학이 도저히 날아올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지금 보다시피. 그러니까 학이 돌아오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학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나라를 뿐만 아니고 중국, 한국, 일본 다 두루미 루트에 있던 도시들은 학을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울산도 오카야마, 일본 오카야마하고 함께 학을 받아가지고 복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다가 지금은 잠시 보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하지만 얼마 안 있으면 학을 다시 복원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돼서 참 아쉬운데요. 하루빨리 복원을 해서 학의 고장이란 울산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울산실록의 학남리 어떻게 기록하면 좋을까요? 울산에서 사라져버린 학, 두루미에 대한 기억을 마지막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이 학남리에 남아있는 학의 흔적이 결국은
앞으로 지향하고 있는 생태도시, 정원도시, 국가정원을 품은 도시, 이런 도시에 가장 적합하고도 꼭 필요한 동물, 겨울철 새는 학이거든요. 이 학이 울산에 다시 날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여주는 지명이라고 생각하고 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 이름에 남아있는 학을 언젠가 울산에 다시 학이 오는 날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기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이 되면 학이 찾아와 머무르던 마을 항남입니다.